시청자 여러분 반갑지? 요. 야! 계속 가죠. 다시. 뭐, 좋잖아. 갑시다. 다시 가겠습니다. 15시가 계획된 거야, 이게. 좋네. 예. 아, 그래? 그래, 다시 예, 할 거야. 진짜? 시청자 여러분 반갑지? 요. 예. 미치겠다. 최 개발의 노래 드디어 5회까지 왔습니다. 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진영 교수님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의 품격입니다. 네, 점점 박진영을 닮아서 우리 시사의 본격도 간결해지고 있습니다. 심하게 간결합니다. 네. 누군지 다 아는데 굳이 지 이름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지난 우리가 저희가 좌우 중도 합작 집회 출격해서 빌보드 차트를 노렸습니다만 길보드 차트에도 오르지 못한 개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좌우 중도 합작 집회도 이름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에서 네. 지금 삼성하고 LG폰 수입 금지 쪽으로 이제 붙이기로 간답니다. 그래서 좌우 몰랐네. 중도 기업 합작 집회로 가야 돼요. 이제 삼성, LG도 나와야 돼요. 신기업. 예. 우리 진짜 커지는 거죠, 판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노래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노래를 준비해서 포항 대첩에 굉장히 가진 노래 끝에 갔었는데요. 우리 시사의 본격님께서 자기 혼자 영일만 친 거 잘 부르고, 우리는 거의 안무도 안으로 해서 더맨더머에서 거의 뭐 영과 땡치리 수준으로 박 교수와 제가 뒤에서 굉장히 대구 삼총사가 아니라 어바리 삼총사가 되면서 아니, 화면 보니까 박 교수는 춤을 전혀 안 추더만. 아니, 안 춰. 나는 백댄서로 2명 모셨는데. 저는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했더니 김준혁 교수가 미안하게 됐다. 근데 앞에 보니까 그날 또 일이 꼬인 게 장소도 두무치 공영주차장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1.4km야. 내가 갔다 왔어. 맞아요. 바뀌었어. 근데 4시라고 했는데 3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러니까 앞에 너무 많은 순서가 지나가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설하는 게 우리 참석자분들 입장에서는 피곤해지는 거야. 근데 사실 잘하긴 했어. 한마디도 안 하고 노래만 하니까. 근데 어쨌든 식품은 굉장히 폼이 났고 우리는 굉장히 개망신당했다. 그래서 나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뭐 가서 뭐 저기 바닷바람 쐬면서 그래도 춤은 잘 춰야지.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 되죠. 호흡했는데 이거 좀 우리가 감동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거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다른 노래 땅으로 또 갑니다. 오늘 양평땅 지난 시간에 노래 있었죠. 양평땅이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평땅 그렇죠. 동구밭과 수원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 남배우님이 땅 시리즈로 계속 갈 거예요. 이제 양평땅 개사에서 이제 장모 땅으로. 양평땅의 실소유주는 장모님이죠. 그래서 장모 땅으로 해서 땅으로. 이번에 대구에서 또 우리가 교촌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도 있습니다만 땅치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그렇죠. 대구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에 장모 땅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요. 자, 첫 번째 순서로 식품의 골든 펍스, 퍼블릭 깨어있는 시민을 위해서 고래 듣던 무언가를 찾아보자. 골든 펍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요 뉴스를 뭐 한 번씩 토파보고 또 거기에 또 의견이 있으신 내용들을 또 첨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핫한 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제 지명을 했고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정치권의 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언론 장악에 의도가 있다라는 야당의 발언, 그리고 또 여당은 방송농단은 문재인 정권의 전공이었다. 기승전 이제 전 정권 때리기. 사실 이 여러 가지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행안부 장관도 뭐 특별하게 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고, 충북도지사도 제가 빨리 갔다고 해서 골든타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빨리 갔다고 해서 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언이 나왔지만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뭐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빨리 귀국을 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모든 게 지금 전 정권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전 정권의 그리고 또 좌파 교육감들의 이 과도한 무리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정권 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탓이 아니다. 전 정권 탓이다. 이런 거였죠. 여기에 뭐 또 의견 좀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교권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노동권이죠. 교수의 노동권인데 그거는 이제 정교조라든가 교원 노조를 합법화해서 그 사람들이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지. 우리 하향 평준화라고 하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가지고 하향 평준화 시킨다는 것은 학교 교육 사회 자체를 더 퇴보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사들의 노동 인권을 높여주는 것. 그럼 본질은 정교조 합법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교조 합법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그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정부가
사실 많은 그 자원들을 수출을 하잖아요. 뭐 또 반도체, 또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의 거의 80%를 생산하는 것이 중국인데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드론 수출 규제에도 나서겠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국 규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남태우 배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예. 삼성과 LG 휴대폰? 그렇죠. 예. 중국 폰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이고 아. 이전에는 직접 이제 좀 막더라도 우회해서 그러니까 그쪽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병행 품목에 들어가 뭐 개별 업체나 이런 데서 이게 삼성 섞어서 팔고 있는데 이것도 금지시키겠다. 왜? 중국 제품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한국이 저렇게 사직생으로 나오니 제재를 가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차이겠지만 이 정부가 개념이 워낙 없는 정도가 뭐냐면 뭐 사회주의권이나 북한을 공격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오히려 국익을 훼손시켜서 대기업조차도 이거 손절해야 되겠는데 이럴 정도로 가고 있다. 그게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손절 당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는 사회주의가 안 해요. 그렇죠. 뭐 전체주의. 러시아는 사실 보면 본인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 자유민주주의. 본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이랑 같은 집단들이에요. 그렇구나. 같은 세력이네. 푸틴 윤석열이랑 같은 집단이에요. 같은 전제. 네, 같은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제가 보기엔 이미 반도체 전쟁은 끝났습니다. 미국의 승으로 이미 미국의 끝났고요. 승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별 이익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미래 산업이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그다음에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사업입니다.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사업인데 2차 전지 뭐. 배터리는 이제 중국이 앞서간다면 아까 우리 이제 식품 이야기한 각종 융, 네. 각종 융 그게 다 히토류예요. 그렇죠, 히토류라니까 히토류죠. 뭐 이게 무슨 융 예. 들어가는 게 그다 히토류예요. 그게 이제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은 아니죠. 나트륨은 저기 여기서 땀 나오는 거고. 나트륨 아니고 갈륨, 게르마늄 이런 것들. 네. 예. 아니 뭐그 잊어버렸어. 그리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정말 스피드예요. 네, 예, 스피드합니다. 예, 잠시 정신줄 놓으시면 예. 따라오지 못합니다. 형 유머 듣다가 잊어버렸잖아. 답할 거를. 괜찮아요. 그게 자, 노린바였어요. 이제 그 치킨 업계에서 이제 순살 치킨이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때아닌 그 아파트에 지금 순살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강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단지의 명단 공개가 됐어요. 나왔구나. 일부가 공개가 됐고 큰일 났다. 3개 업체가 나왔는데요.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님께서 딱 대놓고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날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강철근을 이제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딱 던지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철근 떼먹었어? 아니 어디 나와요? 무슨 아파트라고 나오긴 합니까? 네? 세계가 어딘지는 나와 있습니까? 예, 제가 공개돼 있습니까?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요. 예, 세 개의 한신 공약이 들어갔던 것 같고, 한신. 하여튼 세 개 정도가 지금 삼부토건 안 들어가고. 공개 3부토는 없습니다. 아니, 일단은 이제 이 문제는 예. 정말 그 윤석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아직도 자기가 어디 뭐 동네 수사관인 줄 알아. 그러니까. 철근 적게 들어가다 와인이 들어가다 이걸로 접근하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LH 문제로 접근해야 LH 돼요. 문제죠. LH에서 터졌기 네. 때문에 LH가 이제 거대 공룡 기업이면서 L하고 H가 합쳐진 거잖아요. 랜드앤 하우징. 그렇죠. 근데 보면요. 토지공사가 네.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부동산 업자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수용용 때려가지고 토지 수용해가지고 구역적 내가지고 민간에 다시 팔아버려요. 직접 집을 짓지 않아. LH가 직접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청에서 짓는단 말이에요. 하청. 근데 저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이 필요하냐. 사실 저 LH라는 게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공사라는 게 개발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이 집도 지어야 되고 뭐 길도 닦아야 되고 SOC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던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네. 저는 LH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LH 사태 터졌을 때도 LH 없애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저 LH 가서 특강도 많이 했거든요. 돈은 많이 받았지만 많이 다른 말 놀아요. 하겠다. 많이 놀아요. 놀지. 우리 그러니까 많이 이게 놀아요. 이게 같은 할 일이 맥락이에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정부가 언론 탄압의 일환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KBS 같은 경우 세계적인 공룡입니다. 2만 명 이상이 되는 직원. 자, 그 초기에 발전이 안 했을 때는 제작, 시스템, 송출 뭐 모든 걸 직원들이 해야 돼요. 가르쳐서 도제 10년 하고. 자, 지금 바뀌었잖아요. 방송 원래 편성하고 송출만 하면 돼요. 프로덕션 만들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이나 OTT나 외주 프로그램들이 퀄리티가 훨씬 높고 공중파 드라마 했을 때는 사람들이 주춤합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공인된 상품이었는데 뭐냐? 2만여 명이 관리만 하고 실제 품질 향상은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LH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KBS를 민영화시켜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뭐냐? 공공사업은 혁신하고 구조조정하면 돼요. 그렇죠. 혁신하고 구조조정하면 돼요. 그렇죠. LH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LH는 좀 다른 게 제가 보기에는 그 LH라는 게 왜 만들었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직접 하기 싫으니까 공기업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공기업이라는 게. 근데 지금의 GH 들어보셨어요? 경기개발공사, SH 있죠. 네. 각 시도별로 기초지자체에도 다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근접성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접성의 원칙이라는 건 우리 동네 도시계획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잘한다 이런 뜻이야. 맞네. LH가 무조건적으로 콕 찍어가지고 도시개발하는 방식이 이제 안 통하는 거야. 아. 예를 들면 김포, 남양주 사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볼게요. 더 쉽게 화성 예를 들어볼게요. 화성의 그 살인의 추억. 연쇄살인이 난 그 사회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서울로 가는 도로만 닦아놓고 화성길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논두렁길인 거야.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논두렁에서 날라차기 하고. 그래 이제 도시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이 서울의 이 위성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로 선으로만 단선으로 연결하는 도시 계획을 갖고 있고 자기 도시 개발 계획이 없는 거야. 자가 발전 동력이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화성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지금도 보세요. 남양주나 김포 이런 데 보면 도심이 어디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애매하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흩어져 있고 그래 결국은 뭐냐면 이렇다 보니까 도심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을 형성하고 교통망을 구축하는데 돈이 더 드는 거야. 이게 뭐냐면 중앙 집권적 개발 족대 시대에 LH가 하는 것을 지금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명쾌하네. 지금까지 지역 균형발전위원회 우리 국장님 전직 국장님의 전문적인 식견을 소견을 들으셨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국장을 했던 네. 분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대구지방 출신. 대구지방 출신이고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큰 도시들 같으면 서면이다, 동성로다. 이게 뭔가 자체 발전 동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확장이 됐다면 신도시 그런 게 없잖아. 신도시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 순살 아파트. 이게 뼈 없는 아파트잖아. 이게 이제 예전에 보면 2000년 이전에 했을 때 철근 공사하는 분이 얘기하더라고. 이 철근 세우고 이게 엮는 게 있대요. 이걸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데. 네. 그래서 아이러니가 2000년 이전에 만들어졌던 아파트가 오히려 더 튼튼하다는 거야. 옛날 그 있잖아요. 우방 현대, 옛날 현대, 우방 현대 이런 거 엄청 제가 직접 튼튼해요. 살고 있잖아요. 네. 제가 90년 중반에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 쪽에 새로 만든 예쁜 오피스에 많이 10년 이상 살아봤어요. 삼부토건에 살아봤고 다 살아봤어. 근데 다 살아봤어. 삼부토건 8년 살았어. 근데 이게 지금 느끼는 게 옛날 게 더 튼튼하다는 걸 심리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실제 철근 공사하는 분이 이걸 2번 엮고 3번 엮는 기준이 있는데 느슨하게 해버렸대.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약하지. 자기가 하는 입장에서도 불안한데 일감을 많이 주고 일당을 많이 주는 입장에서 자기가 거절할 수 없었는데 양심상 이거 아니다. 이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이게 드러났네요. 그래서 실제로 LH의 오비들이 사실 이것도 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전관이죠. 그러니까 다 수주를 받아서 거의 90% 이상의 수주를 받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LP와 겨냥한 건설 카르텔 깨라. 이거는 좀 제대로 짚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그게 거죠. 공기업 전체에 대한 혁신의 문제로 네네. 공공부문 혁신을 사실은 20년 동안 안 한 건 맞거든요. 맞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특정 기업의 비리 혐의로 접근한다. 그리고 또 그걸 전 정부 탓을 한다. 자, 예를 들어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면 상품백화점 이야기하고 성수대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YS가 사과했습니다. YS 때 지었나 상품백화점? 아니죠. 성수대교 아니죠. YS가 지었나? 아니지. 현직 대통령 때 일어나면은 자기 탓인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잖아. 비가 와도 내 탓이고 가물 와도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될 기본 자질이 없는 사람이고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거야. 맞네. 그럼 그 건설사 카르텔에 삼부토건 안 들어가서 굉장히 섭섭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이제 건설사 카르텔은 수사하려면 다시 검사로 돌아가셔서 수사하고 대통령을 문재인으로 다시 돌려놓던가 그러면. 그래놓고 카르텔 수사 다 하고 깨끗한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공사를 하든가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자, 맞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 2023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상위 10명을 뽑았어요. 뽑아보니까 조성명이라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최고로 많더군요. 532억 정도 되고요. 역시 강남이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이원모 443억, 그리고 전수협 중앙회장 임준택 311억,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293억, 그리고 김성수, 우리 성수대로 아닙니다. 경기도의원 김성수 씨가 268억. 그다음에 이제 익숙한 이름 나옵니다. 홍보수석. 네, 김은혜.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라고 했던 김은혜 씨가 6위에 랭크됐습니다. 264억이에요. 그다음에 남원시장 최경식 215억,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200억, 그리고 제주도의원 양용만 190억, 그리고 경북도의원 박영서
예, 뭐 요 순으로 173억 요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이 정부 부처의 장들, 행정부 수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76억 정도 신고가 됐어요. 주요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85억 정도 됐고요. 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 160억. 그다음 국방부 장관 이종석 24억.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42억. 그리고 문체부 장관 박보균 33억.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13억.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33억. 그리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27억.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16억, 김현숙 여가부 장관 45억, 조승환 해수부 장관 10억, 원희룡 국토부 장관 19억 정도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28억, 그 다음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40억, 박진 외교부 장관 2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 44억. 생각보다 작습니다. 네, 숨겨놓은 게 있는지. 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0억, 한동훈 법무부 장관 39억, 네,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4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상위권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인사는 없나요? 상위권에요? 예. 국민의힘이 더 많죠. 한 7대3 정도? 아, 조금 7대3 있나요? 정도. 예, 몇 명 있어요. 아, 김남국 고인 팔아서 거기 없어요? 아유, 그건 뭐 그거 얼마 된다고? 현 시세 얼마 된다고? 아니, 의원 제명까지 해야 된다면 엄청난 수익을 놀려야 되잖아. 그럼 김혜경 의원은 있어요. 집 팔아가지고. 그것도 아니, 없고. 지금 권영세 참네. 전 통일부 장관도 훨씬 더 많은 그 코인 그건- 거래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100대 1 정도로 보도를 하고 있었죠. 네. 조국 장관 재산 많습니까? 그런 거 이제 아니야. 저는 그 참네. 부자가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뭐 동의하지 그건 않는데요. 아니지. 동의하지 않는데요. 옛날에 최 부자가 얼마나 잘했는데. 처부자 조선시대 경주 최 부자.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 진상하는 건안 돼. 일종의 정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공공의 이익을 실천했던. 위해서 했지. 네, 그랬죠. 안 돼. 그게 바로 우리 영남부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너지 수입액은 좀 줄었어요. 2022년 7월부터 해서 184억 달러에서 145, 109, 117, 100 해서 올해 7월, 2023년 7월이 이제 98억 달러 정도 에너지 수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반도체 수출 감소율 추이. 이게 좀 심각한데 아까 박 교수님이 반도체 얘기를 좀 하셨는데 1월 달 2023년 1월 달이 마이너스 44.5고요. 그 다음에 2월달 42.5, 34.5, 41, 36, 28. 이번 7월달도 마이너스 33.6%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그 다음에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이게 또 중요하죠. 대중무역수지.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 노태우 정부 이후에 중국과의 교역을 시작하고 30여 년 동안 거의 수익을 낸 게 거의 한 8천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노태우 정부에서도 그 중국의天安문 사태 이후에 그런 그 중국과의 교역을 시작한 것은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022년 7월부터 해서 마이너스 6.1%였고요. 2023년 3월에는 마이너스 27.1%입니다. 그리고 4월에 22.7, 5월에 마이너스 17.9, 6월에 마이너스 13%, 7월 달에 마이너스 12.7%.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교롭게도 대중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억 달러입니다. 그 제가 지금 이제 정부 쪽에 네. 아는 분들 같이 근무했던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산업부서들, 기재부, 그다음에 뭐 산업부, 중기부 이런 데서는 그 중국 무역 그 회복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친대요. 그럼요. 근데 지금 무역 관계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국가안보실에서 다 컨트롤 해버린대요. 이게 참.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상공 관련해서 접근이 안 되고 있대요, 중국하고. 야, 이게 사실 흔히 말하는 우리의 오해이기도 나라 망하게 하지만 생겼어요, 지금. 보수는 굉장히 경제 쪽에 좀 정통하고 말이죠. 보수 아니라니까 이 집단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지되어 있는데 이 정부는 막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경제인들도 돌지경이죠. 네. 더 돌지경이죠. 이게 MB처럼 글로벌하게 해먹을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그렇지 안 되지. 동네에서 있지 않습니까? 뭐 고속도로를 누구 두드려 휘게 하고 뭐 땅 투기나 하고 이 정도 네. 수준들이에요. 산업 수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정권이다. 네. 자, 그렇습니다. 골든법스. 예,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자, 들고 있어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BSI 추이, 경기 전망 네. 지수입니다. 이게 100이 돼야 이제 똔똔이고, 이퀄이고, 그다음 100이 넘어야 호전되는 건데, 지금 소상공인 지수는 7월달, 그리고 8월달 전망이 73.7, 그리고 8월달은 조금 나아진다고 합니다. 83.6.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7월달이 56.5이고요. 그리고 8월달이 조금 회복돼서 62. 그러니까 100이 돼야
이퀄인데, 예. 그러니까 여전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식품의 네. 골든 팝스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시사의 품격에 실시간 채팅으로 인터셉트돼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나가면 우리가 나중에 방송하면 뭐가 되냐고. 알고 있어. 잘 또 편집해서 또 제대로 보셔야죠. 자,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실시간 채팅해 보니까 체계바라 아니고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뭐라 안 그래요? 소리는 아무 말 안 하죠. 왜냐면 이게 사계비 연합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행패를 좀 부린다고 해서 이게 체육대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누구도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이제 단지 우리가 빈정이 좀 상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또 예고로 해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또 그렇죠. 본편에서 남태호 TV 봐주세요. 이래 되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저기 빨리 이야기해. 남태호 TV 많이 봐주십시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태호 TV 구독, 좋아요 많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수익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슈퍼챗 분명히 된다 그러는데 안 쏘면서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해보지 임자 해봤나? 정주영 생각인데. 네, 근데 여기 보면 댓글에 남태호 씨 똑똑하네요 이런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뭐 칭찬인지 매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정정해 드릴 게 아이고 아파트에 철근이 안 들어갔고 철근이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똑똑합니다. 철근이 좀 얇거나 전 철근과 철근 사이 있잖아요. 빔을 막으면 이렇게 철근 빔 옆에 이제 약하게 철근과 철근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철근과 철근 사이 엮어야 돼요. 이 엮는 걸 예를 들어 2바퀴 3바퀴 해서 엮어야 튼튼할 거 아니야. 이걸 덜 돌린다는 거야. 그렇죠. 한 바퀴 2바퀴 이런 의미지. 순살 아파트라고 해서 철근을 아예 없는 아파트는 아니고 공구리로만 쳤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량판이라는 게 기둥에다가 위를 그냥 덮는 거잖아요. 위에 그렇죠. 그걸 안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둥에도 철근 양이 부족했다. 그렇지. 그 이걸 접근하려면요. 대통령 정도 되면은 LH라든가 공기업 문제 또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 이런 식의 사회 구조와 법률의 문제 이런 걸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디 뭐 저 동네 어디 그 저기 뭐야 말단 지청장 검사 수사하듯이 거기에 뭐 철근 적게 들어가는 사람들 수사해 잡아내 카르텔이 어째 뭐 이런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대통령으로서 품격도 없고 수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식의 수준이 리더십과 그리고 그 직책에 맞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만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수준도 안 도지사나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내가 가도 달라질 게 없는 게 이게 그 표현이에요. 달라질 건 없죠. 아파트 진다고 대통령이 와서 달라지면 아파트에 그럼 대통령이 공구리 칩니까? 아니죠. 공구리를 똑바로 쳐야 되고 공구리가 어떻게 되고 이거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이겼는데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가서 뭐 합니까? 거북선 노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거북선이 잘 가서 어떤 진영을 하객진해가지고 승리하고 이런 걸 짜는 거잖아. 이거 자기 직무도 모르는 거야. 가서 한 놈 잡아놓으면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댓글, 이건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남태호님 이 작가 방송에서는 매일 구박 캐릭터였는데 여기서는 날아다니시네요. 이제야 길을 팍팍 펴고 좋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게 컨셉이야. 음해입니다, 음해. 그래서 후배가 잘하고자 제가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줬는데 그것을 조롱과 비난의 소스로 쓰면서 방송에 출연료도 주지 않고 언제나 제 비난하는데 상당 부분을 쓰고 있다는 거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작가에게 어떤 출연료도 받지 않으면서 남태호 인용이야 그걸 가지고 한 10분씩 노가리를 깝니다. 여기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청면승부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이재희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뭘 하다가 이제 인용할 게 없잖아. 남태호 같은 경우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또 그러면 10분씩 흥미진진해져요. 난 없는데 그러니까 희생했구나. 슈퍼챗은 승커녕 출연료 뭐 반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출연료도 안 줬어? 안 주지 나한테는. 나는 조롱 소스로만 쓴다니까. 이동형 나쁘네. 내가 뭐 윤석열이야? 강성범이 너도 그러는 게 아니야. 홍장원이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자, 여기까지. 개그맨들이 말이야. 같은 개그맨끼리 말이야. 그래 말이야. 승만 형 그러지 않지? TV 안 나오는 개그맨 1호 서승만. 자, 두 번째 식품 노래자랑 시간입니다. 식품 노래자랑. 식품이 바쁩니다. 초반에. 매주마다 이제 뭐 새로운 노래들을 하나씩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부르기만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어딘가 어설프다. 한 곡은 제가 부르고 또 나머지 한두 곡은 또 우리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아시는 노래입니다. 바위처럼인데요. 바위처럼을 조금 굳건하게 천천한 템포, 천천히 템포를 해가지고 수설 아파트 나오는 지점에 우리는 바위처럼 튼튼한 바위처럼 우리는 단단하게 연대해가지고 그 로마에 2000년 된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콘크리트인가 아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공구리가 2000년 갑니까? 100년이 아니고? 잘 만들면 로마에서도 공구리가 있었어요? 콜로세움 그 콘크리트야. 공구리지. 공구리가 있었어? 콜로세움 진짜 비벼가 했다고? 콘크리트예요. 자, 이 분위기 뭐야? 노래한다는데. 콜로세움 공구리랍니다.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같이 할까요?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해방 세상 쭈쭈거리네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처럼 살자꾸나. 네, 바위처럼이었습니다. 예. 지금 순살 아파트 콜로세움 공굴이라는 충격적 사설까지 알았는데 이제 네. 바위처럼 튼튼한 아파트들이 좀 많이 단단하게. 예. 단단하게. 바위처럼 어떻게 잘 우리 보셨습니까? 콘크리트처럼. 네, 공구리. 공굴이 원래 콘크리트잖아요. 네, 우리 시민들의 연대도 더 단단하게. 콘크리트하게. 이제 우리도 지금은- 콘크리트하게. 예, 지금의 시대는 진영의 시대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 뭐 대파 쪽파 필요 없어요. 필요 다음 없고. 코너가 진영 논리인데요.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전 영원한 예. 진영 논리입니다. 네. 진영 논리입니다. 이름이 박진영입니다. 아님 말고 진영 논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참 진짜입니다. 참 진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단단하게. 자, 다음 코너로 가볼까요? 다음 예. 코너 민주진영 박진영의 진영 논리. 자, 오늘의 주제는 이동관이 시공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이 똥관을 해주십시오. 이 똥관. 이동관. 이동관. 제가 우리 아파트 얘기 나왔으니까 이동관 뭡니까? 무빙 파이프입니다. 무빙 파이프. 이동관. 이동관을 시공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무빙 무빙 파이프를 시공해서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느낌, 있다. 그 건설회사 느낌으로 가네. 그렇지. 예. 야, 형. 잘하시네요. 무빙 진짜 파이프. 그럼 대단하다. 이동관은 이 관에 있어 뭐가 말장난에 이동하- 배가 있습니다, 뭐가 역시. 이동하느냐? 예. MB의 이게 아주 교활한 이권 다툼 이게 뭘 빼먹을까? 이거 이동관이 이렇게 와서 이동관이 아. 윤석열 정부에 설치되었다. 무빙 MB 파이프. 인사로 맞잖아요. 오, 무빙 파이프 완전 좋은데요? MP. 예, 이동관. 예, 이동관을 이동관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시공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세 이유를 가지 이유? 진영 논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된다. 특별히 뭐 세 가지라고 할 건 없는데. 일단은 그냥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게요. 네, 이런 세 가지 식으로. 정도 얘기해 그게 세 가지. 예, 예. 해보세요. 뭐 이제 첫 얘기해보세요.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학폭 문제죠. 아, 학폭.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네. 학폭보다 더 나쁜 것은요. 음. 자녀가 학폭을 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권력자 또는 그 공직자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은폐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또다시 2차 가해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관 씨의 행동이라는 것이 가장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부모가 어떤 공직을 가지 말라 이러면 이거 연좌제예요. 네, 그건 아니죠. 연좌제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숨기려 했다. 부모의 권력을 가지고. 아,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 이제 전학으로 학폭위를 열지 않고 그렇죠, 전학을 그렇죠, 가게 그렇죠. 했고 결국은 이동관의 자녀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렇죠. 그 좋은 대학에 학폭을 갔습니다. 당한 친구는 결국은 정신적으로도 또 네. 많이 힘들어했고 진학을 못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인데 뭐 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냥 부인 보고 뇌물 줬겠어요? 이동 무빙 파이프 보고 따라 들어간 거 무빙 아니야? 파이프. 당연하죠.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 저기 그 우리 네. 그 태호 형하고 식품하고 둘이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맛있는 걸 음식을 만들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태호 형 보고 줬겠어요? 그게 아니지 그래. 난 또 뭐 그렇게까지 난 옆에서 또 그냥 듣고 보는 정갈하게. 거지. 나는 알면서도 인지하고 나 이득을 위해서 입을 닫는 거지. 야 겸손하시네. 그러잖아. 야 훌륭하시다. 그럼 자 두 번째 질문. 자 태호 형하고 동영이하고 이 작가하고 둘이 가는데 어떤 이제 젊은 분이 와가지고 맛있는 초콜릿을 각자 하나씩 줬어. 그럼 형 보고 준 거예요? 동영이 보고 준 거예요? 이동영 보고 준 거지. 그런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한테 준 것이다. 이동영이 이제 덕을 봤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정부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동영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이것도 원래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다 이게 네 덕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아요. 남태우 이동영 갈등설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말려드네. 네, 좋은 후배입니다. 좋은 후배입니까?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원래 싸가지가 없어. 그게 캐릭터야. 그걸로 버틴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로 버틴 거야. 네. 실제로 싸가지 좀 있어요. 있는데 싸가지 없고 저기 차가우면서 많지. 그렇게 해서 천들어지, 천들어. 일정한 거리를 두므로 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긴장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얄팍한 수법입니다. 속지 마세요. 네. 자, 세 번째는 하는 뭡니까? 문제 세 번째라기보다 뭐 많은데요. 사실 가장 근본 문제적인 문제는 그거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보통 이제 위원회라는 데가 자문위원회가 많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듣는 위원회 이런 건 다 자문위원회인데, 네네.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뭐 또 전현희 위원장이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네. 이런 데가 권익위원회 이런 데는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받았던 이유도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인수위라든가 캠프 이런 데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인수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이동관이 뭘 했냐면요. 인수위 고문을 했습니다. 근데 인수위 맞아. 고문을 했는데 인수위 고문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인수위에 참여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에 고문이 있습니다. 그럼 현대 직원이 아닙니까, 그분? 직원이죠. 월급도 직원이죠, 많아요. 그죠? 월급 많이 받죠. 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지. 이런 걸 그리고 올려놓으면 그렇죠. 고문해가지고 엄청난 월급 받고 혜택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지. 엄청난 혜택이 있죠. 아무것도 그 안 하고. 아니라는 거 말이 안 되고 이거 그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논쟁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동관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해드릴게요. 공산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맞아요. 공산당 기관지 이야기 되는데 공산당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KBS가 공산당이 기관지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언론을 접근하는 자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접근하는 자세는 논조 성향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으로 그렇지. 접근해야 시스템을 됩니다. 봐야지. 사실 우리 정부 때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적 많습니다. 좀 그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좋아. 논조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편집권과 그러니까 인사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의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언론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뭐 제 개인 소신입니다. 네. 늘 여소야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는. 왜냐면요. 그래 균형. 국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권을 행정부를 견제와 감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여소야대가 정상인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 모든 언론은 정부를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게 언론의 기본 임무 아닙니까? 워치도가 아니고 워치도. 워치도. 그렇죠. 정부를 칭찬하는 그게 언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냐? 수많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비난을 들을 수 있는 대통령, 수많은 언론의 비판과 감시와 지적질을 당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 거지.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에 자질이 없다. 아, 맞네. 자질이 없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각종 뭐 이득이 취한 것도 없는데 각종 악플이나 비난에도 꿋꿋이 참잖아요. 3만 개의 악플이 달려도 여기 뱉다고 들어오나 이런 자세를 참는데 대통령이 그거 하나 못 참고 어떤 놈이 나한테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요금 뺐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못 돌아요. 아무래도 출근으로 꼭 하지 않느나 못 돌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무빙 파이프가 시공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일단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아들, 부인, 본인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언론관.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삼는 게 NHK 이야기 해드릴게요. NHK. KBS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언론 전문가들한테 그런 이야기입니다. NHK가 KBS보다 나은 거는 해외 사업 하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렇죠.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 KBS 요즘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잘합니다, 사실은. 잘해요. 잘하고 있다라는 나도 나오잖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NHK도 편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편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KBS도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혁신이 필요할 수도 그건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현재 이제 KBS 민영화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결사점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질문이요. 수신료 분리징수를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망하라는 뜻이죠, KBS. KBS 망해라. 그러니까 KBS의 논조 문제나 이 성향 문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구성원들 다 자를 수 없잖아요. 그렇지. KBS 기자, PD 이런 사람들 자체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를 수 없잖아요. 그건 뭐냐, 회사 망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인 KBS를 바라보는 시선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으로 보다 보니 이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 재정을 건드려야 되겠군. 그러면 분리징수식 계속 쫄쫄 굶게 하자. 그래서 없애고 그러면 이 KBS 이 정도 민영화로 보내버리자. 되겠지. 왜냐면 그렇지. 무빙 파이프가 이동관이 돌아서 나중에 내가 사장 자리 하나 차겠네.
오케이, 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어케이전에 따라 다른 게 예전에는 우리가 전두할 때는 정상적인 방송이나 정론 집필을 하지 않기 때문에 KBS 시청률 못 내! 우리가. 그러니까 몇 년을 싸웠단 말이야. 10수년을 싸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부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있지만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방송과 언론을 탄압하는 건 안 돼! 이게 우리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리징수가 맞지 않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물법이나 뭐 여러 가지 세계사를 보면 왜 똑같은 얘기는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여야 입장이 다 바뀌지가 항상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KBS가 언론에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바른 소리를 정권이 탄압하기 때문에 야권이 맞고 우리가 2,500원 내면서도 그걸 가지고 2,500원 내서 합리적인 구조조정하기를 바라지 이걸 나눠가지고 정권이 누가 무빙파이프 이런 사람들이 갈라먹고 민영화시키고 이런 MB2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이죠. 그 이제 정권의 향배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그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했던 이야기 아마 언론 어디 또 돌아다닐 겁니다. 그때 저 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4+1 체제였지 않습니까? 4+1 체제에서 연정을 했더라면은 한국의 이런 극우 세력이라든가 얼토당토하는 세력이 집권한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보수 세력을 때려잡는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보수 세력을 양성하는데 진보도 오히려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 4+1이 뭐였죠? 그 당시 이제 민생당, 바른정당 이런 거. 바른정당 뭐 이런 것들, 정의당. 그렇죠. 연합정권으로 만들어서 보다 합리적인, 물론 결과론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따위 보수가 봐도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는, 대쪽에서 개쪽으로 갔지만, 이해창 총리 같은 경우는 다른 이거보다는 품격이 있잖아요. 아우, 당연하죠. 네. 품격도 여기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보면 이해창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품격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은, 뿌듯합니다. 같은 법조계 출신이지만 부끄럽지 않겠어요? 이해창은 뭐 판사 출신이긴 그렇게 하죠. 부끄럽죠, 사실은. 그럼 나경원이 두드려 맞는 거 보면 같은 판사로서 좀 붕괴도 하셔야 될 텐데 좀 도와주시죠. 물론 그 나경원이 정계 입문 자체가 이회창 총재에 의해서 입문했어요. 그렇지 또 따지면 그렇죠. 자 어느 무빙파이프 이동관이 시공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민주당과 국회에서 이걸 악착같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국회에서 막지 않으면은 언론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나중에 자포자기하게 돼요. 포기하기. 예, 자포자기해야 돼요. 국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민주주의에. 그 바로 앞에가 언론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언론은 우리가 제4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과 다른 게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그분들이 진보 언론을 지키겠다, 보수 언론을 지키겠다, 이런 사명감이 아닙니다. 방송쟁이로서의, 언론인으로서의 이 공영방송, 그 다음에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SBS의 주영진 앵커. 주영진 앵커 정치적 성향 진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서 SBS를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MBC를 공격하는데 SBS 앵커가 거기에 자기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와 싸운 겁니다. 물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분이 지금 앵커 자리를 내놨죠. 맞아요. 아래랑 고개로 갔죠. 내놨지만은 이게 언론인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KBS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욕을 할 때도 KBS의 뭐 홍상훈 기자 같은 분들은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봉건왕조 시대도 사관원 이런 데 보면 임금이 부탁해도 안 들어주잖아. 그렇죠. 이거 좀 빼주면 안 되겠나? 그렇죠. 아니 지금은 사헌부 정권이지. 사헌부 정권인데 사관원에 가갖고 야 막걸리 2병 좀 빼주면 안 되겠나? 막걸리 2병을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선조님. 그렇죠. 이 써보는 거야. 그렇지. 그게 이제 언론 아니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민주헌정에서 그것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재미난 게 네. 찌라시로 떴어요. 살생부? 예, 살생부. 살생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국힘발이라고 하는데 뭐 여의도 찌라시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22대 총선 그러니까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 공천 부적격자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부적격해. 나왔는데 이게 신당 추진파에서 만든 거야. 신당 쪽에서 만든 거야? 그럼 이간질이 목적인가? 아니지. 그러면. 신당의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거되면 신당이 당위성이 된다. 이 문재인 아니지. 이 사람들은 어차피 공천 못 받을 거니까 나와서 신당에 참여해라 이야기지. 러브컬하다. 아유, 진짜. 네. 아니 이게 이거는 오늘 참. 터졌기 때문에 수많은 유튜버들에서 이걸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우리는 이게 모르는 가십거리잖아요. 수준들하고는 진짜. 우리 다음 주니까 모르지. 가십거리인데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네. 신당 추진파에서 그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얘기네.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니들 어차피 공천 못 받으니까. 어차피 나가리 되실 분들은 어서 오세요. 문호는 열려 있어요. 뭐 이거라고? 그런 뜻이네. 그러면 예를 들어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 이제 10월
이재명 조기 사태로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무치 내피셜이 지금 말도 다 안 이제 되는 지금. 연기 피우는 거네. 자, 어쨌든 오늘 이 살생부 같은 게 나온 것은 당파에서 이제 영입을 위해서 이제 흔들기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예. 수도 있겠네요. 그 저는 뭐 다르게 감이 분석했는데 물론 뭐 친윤 쪽에서 이 나가리 시킨 사람 명단 저 호구 조사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윤 쪽에서는 이런 거 명단 만들면요. 그 티가 불경죄 나니까. 됩니다. 불경죄. 불경죄. 왜 누가 이를 왜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검사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기획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네가 니들이 뭐 왜? 건방지게 해. 바지들이. 야, 바지들이 하지 마라. 러브콜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자, 어차피 나가리 되실 분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문 열려 있어요. 이거잖아. 그렇지.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 소환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전에도 주민 소환 그 홍준표 근데 그 경기도 충남은 경남은 커요. 근데 충남은 그 유권자가 130만 조금 넘거든요. 그럼 13만. 그치 13만 명이면은 되니까 그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 소환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제 90일 안에 네. 그 저거 뭐죠? 퇴출시키는 거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33.3% 투표율이 높으면은 오픈을 하고 33.3%가 안 되면은 그냥 뚜껑 닫아서 버립니다. 그냥. 아,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 오세훈 옛날에 부산구 했잖아. 때 그랬잖아요. 오세훈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그렇죠. 유권자의 33.3, 예.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만만치 않죠. 가능하네요. 근데 만만치 않죠. 할 수는 있겠네. 예. 네. 충북 같은 데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보수 신당과 관련해서 살짝 지금 살생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진영놀이, 무빙 파이프, 이동관이 시공돼서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잘 살펴봤고 다음으로 전국 노래자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지난주에 우리가 빌보드를 노려서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최대한 우리가 겸손하게 길보드에도 한번 올라보자는 심정으로 땅땅 시리즈 두 번째 양평 땅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장모. 그래서 장모 땅으로 오늘 나훈아 선생의 노래 고향역 뿜뿜 장모 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향역. 이제 아, 계속 땅 고향역이죠, 시리즈로 고향역. 갈 거예요? 가다가 뭐 땅이 가다가 또 후쿠시마 나오면 물 시리즈도 가고 뭐 이렇게 뭐 그게 뭐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땅 시리즈, 물 시리즈. 네, 물불 안 가립니다. 예. 물. 우리 막 나갑니다. 네. 장모 땅 우리 열심히 해서 좋은 짤 만들고 자, 한번 가봅시다. 제가 좀 잘 불러주십시오. 세게 좀. 예, 이번 주 민폐 투어 일요일 내일 11시죠. 저희가 민폐 투어 포항 대첩을 가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노래를 준비했고 그리고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네. 각오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의 소리 포함해서 4개 채널에서 동시에 우리 쇼츠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전 국민이 부를 수 있도록 네, 전국 해주시기 노래자랑. 바라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가시죠. 고속도로 휘어가는 양평 장모다 희룡이 통문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휘어라 고속도로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양평 장모 땅 고속도로 휘어가는 양평 장모 땅 다정히 손잡고 고속도로 휘어서 갈 때 흰 머리 날
가면서 구속된 장모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뽀록난 양평장 못다. 뽀록난 양평장 못다. 뿜뿜. 좋네요. 아이고. 좋은 노래였습니다. 지금. 좋네요. 우리가 나훈아처럼 해봐요. 나훈아하고 좀 어울리는데. 예감인데. 양평 땅보다 히트해야 돼요. 히트. 장모 땅이. 좀 나훈아 히트 느낌이 예감이네. 나는데 한번 꺾기를 한번 해봐. 꺾기를 해야 되나? 꺾기 넣어서 한번 해봐. 자, 앞부분 한번 해보세요. 휘어가는 더 꺾어야 돼. 양평장 못다. 안 되겠다. 기령이 패스. 동이 패스. 모두 패스. 나와 한 옥탑 올려, 좀. 한 옥탑 올려. 목을 올리지 말고. 고속도로 설레는 자, 뭐 이런 방송입니다. 가슴 예. 안고 눈 자, 계속 진행하시죠. 네. 떠오르는 그리운 양평. 진행 안 해요? 창문. 아니 너무 심취했어. 너무 좋아. 끝부분이 이게 제일 앞건이거든, 그죠? 뽀록난 양평 창무땅. 이 부분 잘라야겠다, 야, 요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둘이 같이 해보자. 뽀록난 양평장. 하나, 둘, 셋, 넷. 뽀록난 양평장 못다. 뿜뿜. 뿜뿜. 이게 한 옥탑을 올리라니까 좀. 원래는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준비된 시간 다 됐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원래 남배우의 명대사 한마디가 있는데 오늘 명작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길게 하세요, 길게. 시간이 좀 길게 해도 부족해서 돼요. 길게 하세요, 길게. 자, 그러면 하나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베스트셀러 극장이라든가 드라마 시티라든가 TV 네. 무대관 등등 봤죠? 네. 단막입니다. 단막. 그죠? 단막인데 이번에 TVN에서 이제 한 6, 7년 전부터 드라마 스테이지라는 게 있었는데 네.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오프닝 2022, 2023. 결론부터 이야기하세요. 오픈이 뭐냐? OPN, 그러니까 신인 작가를 발굴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근에 방영한 그 오펜 드라마 중에 여름 감기라는 작품입니다. 여름 감기? 여름 감기? 아. 개도 안 걸린다는. 그거 살짝 그 스릴러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스릴러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스릴러에 좀 적합한 배우가 나옵니다. 박지원 배우가 나옵니다. 박지원 배우. 박지원 배우. 장희수. 근데 박지현하고 너무 예쁜 여배우하고 하더라. 그 너무 상대가, 예쁘지만 상대가 누구더라? 아유. 뭐냐면 이게 설명드릴게요. 박지원 배우는 장희수이기도 하고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멜로에 도전입니다. 이게 멜로야. 장인수가 멜로라. 멜로야. 여러분 장희수 편 멜로. 네, 좋아요. 어색하더라고. 괜찮아. 근데 여주인공 누구냐? 엄지원이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엄지원이더라, 엄지원 또 누구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의 딸. 그래요? 예. 엄지원이? 경북대 출신 아닙니까? 또 우리 TK 엄지원 씨가 오펜, 예, TVN, 오펜. 티빙. 예, 그게 보면은 영화 재밌어요? 차이나타운에서 김혜수 씨가 김고은 씨의 딸 비슷하게 하면서 나쁜 일을 시키잖아요. 그렇지, 막 그렇지. 죽이고. 네. 요런 캐릭터가 엄지원 씨야. 그럼 엄지원이 네. 그 장희수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나쁜 일 시키는데 그건 부려먹는구나.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엄마가 역할이 있죠. 이런 자기 딸이 일찍 죽어. 그래서 이 사람이 트라우마에 빠져서 데려다 키운 거야. 자기 살인 현장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사채업자들에서 악독한 역할을 하는 딸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 엄지원이. 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도 캐릭터 변신했죠. 이게 근데 뭐- 이제 이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아니, 있는 거. 아니야 단막이기 때문에 끝났어. 끝났어요? 7월 30일인가 한 번인가 했어. 그러니까 7편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예, 예. 그렇구나. 신인 작가들.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프닝해서 오펜. 요게 통상적으로 작가가 특히 등용문이고요. 감독까지 해서 보통 요거를 한두 개 성공시키고 미니 시리즈. 형은 언제 등용돼요? 저는 이제 KBS에 슬로우라는 작품이 있었고 작년 가을에 방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방송 종료 또는 너무 이런 사람처럼 방종하다. 그래가지고 방종은 자기 자신이지. 거기에 슬로우에서는 제가 곽동현 배우하고 했었고요. 방종에서는 저 마녀2에 나왔던 그 젊은 배우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단막극이에요. 그건 제가 다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미니 시리즈 나오지만 그래서 이 미니 시리즈 나오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적이고 신선하고 색다른 주제로 가서 그러네. 장희수 역할을 했던 박지현 배우는 뭐냐면 어린 딸을 하나 키우는 건강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 수리도 하고 뭐도 하고 오만 고생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근데 이게 마치 여름 감기처럼
아, 막 맹렬하게 와서. 장인수가 착한데 나쁜 여자 엄지원한테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엄지원이라는 사람도 극한적으로 나빠질 수는 없지만 대사가 거의 없어요. 투명스러워요. 그냥 뭐 말 안 해. 그렇지만 이 사람도 애정은 알죠. 그래서 끝에 마지막에 보면 여름 감기처럼 나레이션이 쫙 펼치는데 아주 감동적. 그럼 여름 감기라는 것은 그냥 끝났다는 이야기잖아 마지막에. 이게 약간 오픈 엔딩에 가깝죠.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데 이제 사실 뭐 이왕 끝난 드라마니까 스포는 아닙니다만은 끝에 보면 엄지원 씨가 이 죄가를 어느 정도 치러요. 나쁜 짓을 기본적으로 했을 거 아니야. 사채업자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중년의 사랑을 느끼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여름 감기를 앓은 것처럼 나를 잊어줬어요. 야 최고의 이제 명대사네. 첫 멜로 데뷔작이네. 그치, 장희수의 첫 멜로디. 여러분 박지원 배우 누군지 아시죠? 내 아입니다. 내 아닙니다. 내 아닙니다. 아, 이 정도에서 아이씨. 좋아하겠다. 내 아입니다. 야, 누가 했어? 내 아닙니다. 예. 그 방송에 들어와 그래서 범죄 도시. 범죄도시에서 뭐 워낙 유명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박지원 배우. 그다음 또 뭐였죠?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생선장수. 맞아. 우리들 블루스. 예. 그리고 이번에 8월 21일 KBS 2의 순정복서에서 박지원 배우가 그 업자, 나쁜 쪽 업자로 나옵니다. 뉴스에 지금. 어울리네. 예.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연기를 또 합니다. 그래요? 그때 한번 불러주세요. 같이 아니 불러줄 맥주를 거는 한잔 하게. 아니 쫑파티 다 끝났어요. 끝났어? 심지어 끝났어요? 악기도 다 끝나서 아. 다 끝났고 방영만 남깁니다. 방영에서 이제 브라운관에서 딱 봤을 때 장희수와 엄지원하고도 친해요? 엄지원 씨하고도? 배우는 이제 한 바퀴 돌면 친하죠. 직접은 안 친하고.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도 뵙고 싶어요. 엄지원 배우가 경북대 지리학관광을 했습니다. 경대 지리학관. 네, 지리학관. 저도 지리 인문에 밝습니다. 네. 우리는 뭐 복지리나 뭐 같이 복지리 같이 좋아합니다, 먹는 우리.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지리에는 청양고추. 명작 한마디 여름 감기를 앓은 것처럼 이 이 정부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고 여름 감기처럼. 예, 3주 좀 조금만 있으면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장희수 배우와 제가 독대하는 장면을 곧 그렇군요. 없어질지도 모르는 구경 방송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장황한 설명이었는데 깔끔했네요. 여름 감기처럼 이 정부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여름 감기 정말 가슴 아픈 얘기거든. 아. 나는 잊지 말아주세요. 역으로 보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포개미난. 예, 노티스코르 다르디메. 그렇지. 파르티로 눈메론디니. 이 사람 성악가요. 예. 논티스코르 다르디메. 자, 오늘 체계바의 노래 5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또 민주진영, 박진영, 그리고 남태우 TV. 남태호 TV가 지금 너무 저조합니다. 많이 좀 구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몇만 회씩 나온단 말이에요. 통합 조회수가. 그 중에서 이제 한 200회 정도. 200개 정도 커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1% 좀 미만. 우리 협조를 부탁을 드리자면 네. 남태호 TV가 500명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네. 독약 처방. 네. 남태우 TV가 아직 1만 명이 안 됐어요. 1만 명이. 지금 한지 오래됐지. 4달러, 4,000명. 4,000명. 4,000명이야. 나. 그리고 내 압니까? 내 압니까? 110만 명이 넘는 서울의 소리와 또 16만 3천에 육박하는 지금 식품과 또 박진영 교수는 슈퍼챗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멤버십도 안 되고 유일하게 슈퍼챗이 되는 채널. 유일하게 됩니다. 예, 근데 슈퍼챗이 안 들어온다는 거 예.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뽀록난 양평 장모땅으로 끝내도록 자, 그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예, 그걸로 마무리하시죠, 뭐 간단하게. 뽀록난 양평장 못다. 뿜뿜 여름 자, 감기처럼 사라지세요.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